안녕하세요. 질적연구 수업 시작을 항상 패러다임으로 시작을 하면서 정작에 패러다임별로 연구의 방법과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inquiry라고 하고 탐구 또는 연구, researc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번역하고요. 존재론, what is reality? 존재한다는 건 뭘까? What is real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실제에 대한 거죠. 있다, 없다. 존재한다, 안 한다. 신의 존재, 이렇게 할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존재 유무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epistemology는 what is knowing? 안다는 게 뭘까? 지식이라는 게 뭘까? 그거고요. methodology는 연결하는 거죠. 존재에서 지식으로, 인식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실증주의나 호기실증주의는 객관적인 리얼리티와 진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기납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부 사례로부터 from specific 구체로부터 to general 구체로부터 일반으로 나아가는 게 실증주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진리는 또는 리얼리티는 function of time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function of time이라기보다 function of power입니다. 파워. 근데 영원한 권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리얼리티나 진리가가 달라진다라는 입장이고요. 구성주의는 상대주의죠. 여기 복수 보이시죠? 진리도 리얼리티도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해석에 중점을 두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중심주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례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찰 방법, 아니지, 면담, 인터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과 글쓰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이제 사례 연구인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적 연구에서 사례 연구를 접하시면 아니 하나의 사례를 보고 무엇을 말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질적 연구에서 사례를 선정하는 것부터 패러다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주 독특한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지? 아주 독특한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티피컬한 보편적인 사람 다 그래. 결혼이 다 그렇지 뭐. 아니면은 교사 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죠.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독특한 저 양반 사람 맞아? 뭐 이럴 때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것부터 달라집니다. 사례를 선정하는 것부터. 그래서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례 연구의 목적이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interpretive orientation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패러다임 중에서 구성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constructivism. 해석해보자, 이해해보자. 여기 보시면 휴머뉴티클 그래서 해석주의란 뜻입니다. 해석학. 그럼 해석주의적 입장, 인터프리티브 이 사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질적 연구의 뿌리가 사회학이나 문화 인류학에서 온 거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질적 연구 패러다임으로는 구성주의라고 부르고요. 구성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적 입장이 현상학입니다. 현상학. phenomenology. 드러나는 현상,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삶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사례 안에서 들어있는 삶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현상학이 구성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이 현상학이고요. 구성주의 또는 해석주의라고 부릅니다. 질적 연구 패러다임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학적 철학적 배경을 가진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사례 연구를 여기 구성주의 보이시죠? 또는 구성주의 또는 해석주의라고 부릅니다. 같이 섞어서. 거기서 사례 연구를 수행할 때는 여기 보이시면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interpretive orientat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법론적으로는 해석의 목적을 두고 결국은 뭘까요?
to extract the general from the unique, to move from the micro to macro, and to connect the present to the past in anticipation of the future, all building on pre-existing theory라고 돼 있죠. 여기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뭔가를 의미를 구성한다 또는 의미를 해석한다. 해석을 해야 의미 구성이 되죠. 해석은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는 디코딩입니다. 디코딩. 그럼 코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암석 관찰한다 그랬을 때 광물에 대한 광물이라는 코드를 모르면 그 암석이 누군지를 모르죠. 암석에 대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코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기존 이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building on, 기존 이론 위에 무엇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연구하는 독특한 사례로부터 뭔가 일반화된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독특성에서부터 여기서도 이게 발견이 되네. 디코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자마자 첫인상부터 디코딩 들어가잖아요. 여자네. 여자라고 하는 거는 여자라는 코드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뭐 예쁘다 아니면은 뭐 교사인 것 같다. 직업이 의사인 것 같다. 모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특정한 사례에다 대고 이름 붙이는 거죠. 코딩 하는 겁니다. 코딩. 거기서 일반화된 저희의 코드를 개념을 덮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특수 사례로부터 매크로 일반화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현재로부터 과거로 가는 거기도 하고 결국은 뭐라 그랬죠 아까? 실증주의 또는 객관주의 전통에 따르면 아니면 구성주의 전통에 따르면 법칙으로 일반화하는 거는 예상하려는 거죠. 예측하려는 거. 교사라서 말이 많을 것 같다. 아니면 목소리가 클 것 같다. 왜냐하면 수업하다 보면 목소리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전달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디코딩 기반으로 의미 구성, 왜 그럴까 그런 사례를 이해하려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석적 목적을 가진 사례 연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적 리얼리즘이죠. 요거는 여기 보시면 그 패러다임 중에 비판 이론 여기 보이시죠? 근데 요것도 근데 비판 이론인데 왜 리얼리즘이 붙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 쪽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counterfactual approach to causation, cause 있죠? 원인 찾기 또는 원인 만들기, causation, cause 원인화 이렇게 이제 뭐뭐 ation은 이렇게 되잖아요. 화학할 때. 그래서 원인 찾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That underlies the logic of experimentation for the study of the effect of known causes. 그 돼 있죠. 우리가 알려진 원인에 대해서 항상 결과가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 거를 인과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법칙을 찾는 이유는 예측하려고, prediction, 미리 알아보려고, 미리 말하려고, 예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비판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나 리얼리티는 function of power다라고 말씀드렸죠. 권력의 함수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비판 이론적 배경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면 어떤 전제를 깔고 들어가냐면요. key assumption of those working on case study methodology, 비판 이론 패러다임에서 사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전제가 뭐냐면 the central project of any science is the elucidation of causes that extend behind the unique specific instance.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례에서 연구하는 독특한 구체적인 사례 넘어 그거를 초월해서 넘어서서 보편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거예요. 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막론하고 왜 그럴까라는 보편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빛을 비추는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엇 하려고 하냐면 There is a strong concern with generalizing causal explanations behind the case at hand.
while attending carefully to the limits of such generalization. 요거는 실증주의 전통에 따른 그러니까 객관적인 리얼리티가 있다, 객관적인 원인이 있다를 전제로 해서 들어가서 뭘 보냐면 일반화를 하는데 조심은 해야 되겠죠. 일반화의 한계도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알려고 하냐면 인과관계 설명이 있잖아요. 사례 넘어서서 원인, 인과관계 설명을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시죠? counterfactual approach라는 게 있죠. 기존에 드러나 있는 데이터 말고 거기에서 그걸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발레, 반대되는 사례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혀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례를 표집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례 연구에 접근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 이해해보자라는 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요. 인과관계를 밝혀보자. 그 인과관계를 어떤 권력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밝혀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사례 연구 이용하는 거를 핸드북에서는 세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죠? 1번 디스크립션, 2번 가설 생성과 이론 개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거예요. 가설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법칙이잖아요. 잠정적인 설명이니까 그게 이제 확증이 되면 컨펌이 되면 하나의 이제 법칙으로 되니까. 그다음에 3번은요. hypothesis and theory testing and 여기는 가설과 이론 검사, 테스트, 검증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4번 네 번째 목적은 normative theory. 요거는 인간에서 이제 저희가 규준, 표준이라는 표현 있죠. 이렇게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정규 분포. 여기 요렇게 1 유의도 수준, 2 유의도 수준. 그래서 저희가 norm에서 벗어난 걸 뭐라고 부르세요? normal에서 벗어났다 해서 away, abnormal이라고 부르시죠. 비정상이라고 부르시죠. 정규 분포, 정상 이렇게. 근데 거기서 벗어난 거를 비정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례 연구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대표 샘플을 고를 때는 실증주의 전통에서는 요 normal 안에 들어가는 거, representative 한 거를 고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abnormal을 고르는 경우도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스페시픽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례를 선정하는 거죠. 아니 그걸 왜 골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질병연구에서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 양반도 사람이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까 그럴 때 그 양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설명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면 저희도 그런 인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아주 독특한 abnormal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설명되어야 할 부분인 거죠. 설명되어야 할 본성이고 그런 특정한 환경에서 우리도 그런 잠재된 성품이 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bnormal 케이스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사람도 설명되어야 할 인간의 한 부분이니까 인간성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시든 간에.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패러다임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디스크립티브 케이스 스터디면은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The research objective 연구 목표는 develop a complete, detailed portrayal of some phenomenon to get the theory down for the possible benefit of policymakers, scholars, and other citizens, while in some situations to give voice to people who are marginalized, disadvantaged, excluded, or vulnerable. 이게 1대1 매핑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러지?"라고 디스크립션은 writing down입니다. 포트레이얼이라고 보셔도 돼요. 묘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교사의 하루, 의사의 하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찰의 하루, 디스크립션 따라다니면서 받아 적는 거예요.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왜 그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실증주의 전통에 따르면 왜 그렇게 할까요? 교사들은 전형적으로 하루 일과를 그렇게 보냅니다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엄마의 일과 아니면은 여자의 일생. 너무 크긴 하죠. 전형적인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디스크립티브한 연구를 하는데도 비판 이론 패러다임에서 연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이시죠? 소외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혜택받지 못한, 이것도 역시 소외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취약계층, vulnerable, 취약한 사람들 있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뭐 그런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왜 할까요? 그 실제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로리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학폭을 다룬. 임팩트가 컸죠. 그것도 사례 연구입니다. 거기 인제 그 일진 가해자 4 명과 그다음에 피해자 1 명의 이야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보여줬죠. 픽션인데 팩트 베이스드니까 약간의 작가의 상상력을 빼면은 그 질적 연구거든요. 실제로 그걸 할 때 도큐멘테이션 같은 거 사례 연구를 다 했다 그러죠. 드라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례를 밝혀내는 디스크립션을 목표로 하는 사례 연구도 실증주의를 패러다임이냐, 구성주의 패러다임이냐, 비판 이론 패러다임이냐에 따라서 연구 목적이나 아니면 연구자의 글쓰기나 사례 선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학폭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 아무래도 인제 권력 관계나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권력 관계에 대한 거를 드러내요. 노출, 폭로하는 게 강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여자의 일생, 교사의 일과, 경찰관의 엄마의 일과, 뭐 경찰관의 일과 그렇게 의사의 하루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상세하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도 소외된 계층을 표집할 경우에는 그거는 비판 이론 패러다임에 입각한 기술, 디스크립션을 목적으로 한 전혀 다른 글쓰기와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술을 목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글로리에서 문동은 학폭을 당해서 인생에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린, 삶의 경로가 바뀌어 버린 하나의 케이스를 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케이스로부터 일반화를 한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거기서 문동은의 사례를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학폭 피해자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누구라도 동은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저희도 피해자가 됩니다. 누구라도. 그게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일반화예요. 우리도 모두 그런 상황에 또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제가 앞부분에 질적 연구의 목적은 그 사례조차도 설명되어야 할 인간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화의 의미가 다릅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골라서 '아 나도 그래.' 이렇게 하는 그런 일반화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아주 독특한 사례인데 '아 나도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게 나로에 일반하는 거죠. 내게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내 내면에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잠재되어 있구나. 그런 의미의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목적이 input into reader's vicarious experience and subsequent process of naturalistic generalization. 여기 보이시죠? 대리 경험. 동은이한테 감정이입하잖아요. 가해자들 같은 경우, 내가 저랬는데, 라고, 물론 그런, 이게 대리 경험이죠. 대리 경험. 대리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연스레 일반화가 되는 거죠. 나도 그랬는데, 나라도 저렇게 되겠는데, 나라도 얻어맞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대표 샘플입니다라는 그런 일반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다음에 사례 연구의 두 번째 경우가 요거죠. 가설을 설정하고 이론을 개발하는 거,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큰 범주고요. 요거를 또 두 개로 구분을 했네요. 가설을 설정하고 이론을 개발하는 첫 번째 건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an exercise that gives voices to the powerless, the subaltern, and the understudied. understudy는 연구되는 대상이니까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하층민입니다. 알터, 그래서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그 아랫부분 있다는 뜻이고요. 권력이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거를 연습을 한다.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의식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규정 짓잖아요. 규정하지 말고 그들의 언어로 직접 보시기에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리얼리티를 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까발린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만약에 아까 그 문동은 사례처럼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어떤 아이들의 학폭 피해자로 내몰릴까요? 부에 따라서. 근데 꼭 그렇지도 않죠. 있는 집 애들이 성적도 아닌 것 같고, 그죠? 학폭 피해자는 만약에 뭐뭐 하다면 학폭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실제로 그거를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원인 변인을 찾아낸다면 그게 이제 질적 연구에서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요런 가설을 생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사례 연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가설을 있고요. 그다음에 이론을 검증하는 요거는 뭔지 한번 볼게요. Developing explanations from case study work has long been practiced using the technique of analytic induction and theoretical sampling when studying multiple instances of the same phenomenon. 요거는 나중에 이론 생성이라는 근거 이론이라는 건데요. 아까 윗부분하고 살짝 헷갈리시죠? 요게 그 제목 준이가 같아 갖고요. 만약에 하늘 아래 없던 원인을 찾는다면 그거는 hypothesis generation이에요. 그리고 theory development고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이론 중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무엇일까? 그거를 여기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theoretical sampling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원인이 있고요. 인이 있고 과가 있고 그다음에 요걸 연결하는 거를 인과 법칙이라고 불렀잖아요. 요거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학폭을 애기들이 당하죠. 학교 폭력,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잖아요. 학교 폭력 사태가 발생했어요. 우리 학교에 어떤 케이스가. 그러면 이 아이는 왜 피해자가 되었을까? 그러면 저희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가져와 보는 거예요.
원인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 샘플링. 그래서 그 원인 어떤 원인 1번 가난해서 2번 공부를 못해서 3번 남들하고 다르게 좀 입고 다니거나 굉장히 좀 독특해서 쟤 뭐야? 이러고 이제 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4번 또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학폭 다룬 최근 넷플릭스인가요? 어디 그 드라마에서는 아이가 일종의 좀 원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고아원에서 입양되어서 갔는데 너무 인제 원래 딸하고 자기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래서 근데 딸아이 둘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인제 나중에 얘가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인제 다른 학교에서 만났는데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을 갈구하는 괴롭힘이었어요. 자기 세상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너밖에 없었는데 너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래서 복수였죠, 복수. 하여튼 그게 또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이론 생성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이론 중에 어느 원인일까를 테스팅하는 거죠. 쪼끔 달라요. 위에 있던 hypothesis generation. generation은 제네시스 아시죠? 창세기, 제네시스. 요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하늘 아래 없던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게 앞에 거였다면 요거는 기존 이론 중에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theoretical sampling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이론 중에서 지금의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normative theory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그때 규준,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norms, values, or ideals 이상적인 거 있죠. 사람이라면, 교사라면, 여자라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기존에 관습이라고 부르는 거, 습관, 관습, 가치, 이상 아니면은 표준, 규준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라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규준 이론, 규준적인 이론, 표준적인 이론은 기존에 앞에서 설명한 인과관계 가설을 찾거나 상세하게 묘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례 연구를 할 때. 이런 종류의 이론은 전형적으로 초점이 뭐냐면요. Social and Behavior Science,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 쪽에 초점이고요. 이거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what should be. 원래 사람은 어때야 되지? 교사는 어때야 되지? 엄마는 어때야 되지? 이런 거 있죠. rather than solely with what is.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descriptive, 기술적 사례 연구는 상세하게 묘사했잖아요. 그런 거는 경험적 현상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독자가 스스로 내면화해서 나도 그런데." 라고 자연스레 일반화를 하든 아니면은 "다들 그렇죠." 라고 보여주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밝혀내는 거예요. What should be? 교사가 어때야 되는 거지? 인공지능 시대의 교사는 이제 더 이상 지식 전달은 인공지능 교사가 더 잘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요런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살고 있거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핸드북에서 사례 연구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게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A researcher might predict the behavior of staff and resident in an Alzheimer care residential facility. 그 치매 걸린 분들 돌봄 기관 있죠. 거기 인제 레지던스라고 부르시잖아요. 이거 요양원이죠, 요양원. 치매 걸린 분들 돌보는 요양원 시설에 있는 거기 인제 그 스태프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 인제 요양 보호사 같은 분들을 스태프라고 했겠죠. 그다음에 거기 실제로 어 어르신들 계시죠. 치매 걸려 가지고 인제 보호자들이 맡겨 놓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normative theory나
교준적인 이론이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틀이죠, 틀. 지향해야 될 방향성, 프레임워크. 여기는 뭐에 관심을 두냐면 with justifying ends or outcomes, specifically what is right or wrong, desirable or undesirable, just or unjust.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교준, 이래야 된다라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목적이 뭐냐면 여기 돼 있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옳지 않은지, 뭐가 바람직하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또는 뭐가 공정하고 뭐가 정의롭지 못한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케이스 아주 엉망으로 저희 왜 도가니 이런 영화 있었죠. 지적 장애를 가지거나 뭐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학교. 그 양반들은 좀 별도의 더 많은 사명감과 더 많은 게 필요하죠. 저희 그냥 그 일반적인 교사들보다는. 그런데 그게 거꾸로 그 취약성, vulnerability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갖고 사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그걸 볼 때 저희가 드라마도 질적 연구하고 드라마나 영화의 차이점이 뭐냐? 픽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작가의 상상력. 질적 연구는 팩트 베이스드죠. 리얼리티 베이스드. 소설 쓰면 안 되잖아요. 팩트 베이스드입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상상력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해석의 목소리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허구나 픽션이나 상상력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머티브 시어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 연구는 여기 보이시죠? 뭐를 점검하냐면 whether housing first is justifiable, social intervention in the first place. 여기 보이시죠? 일단 거주 공간을 제공하자. 일단 그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게 정의로운 사회적 개입이냐, 그런 방향성을 밝혀준다는 거죠. 집단 수용소 이런 거 아시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특정 공간에 집단으로 수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이거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한데요. 여하튼 그런 거 국가가 공공복지의 일환으로 집단으로 수용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노숙자 문제 이런 것도 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거는 사회과학이나 인간과학 쪽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거를 사례를 아주 티피컬한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주 유니크한 사례를 보여줘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생면 윤리적인 관점 요런 부분에서 노머티브 티어리에 기여하는 사례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사례 연구인가요?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고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사례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자가 채택하는 패러다임이 달라지겠죠. 힘의 불균형을 밝혀내겠다. 아니면은 인간 행동의 정당성. 인간이라면, 교사라면 이래야 한다. 그 부분을 밝혀내겠다. 아니면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해 보겠다. 디스크립티브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각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례 연구에 접근하는 방법이 또는 사례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례 선정부터 달라집니다. 누구도 연구자의 패러다임을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는데 연구자가 어떤 사례를 선정하고 어떻게 글쓰기를 해나가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고기를 보면 이 사람 패러다임은 이거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예, 그래서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례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이 표집부터 사례 선정부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4가지 경우로 살펴봤습니다.